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유의사항 말씀드리면요. 저희 7일 날 저희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가 나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나 규정, 공고문, 공고 안내서, RFP 등에 근거해서 제작됐는데 혹시라도 서로 불합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미 문서화된 내용이 우선되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목차는 사업 개요에 대한 내용, 그리고 25년도 신규 지원 내용, 신청 요건 방법 및 평가 절차,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선진 글로벌 기업과의 기업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두발주자들의 기술 추격에 따라서 제품 차별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또 현재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 내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들, 중국 외에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화장품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기술 영역 확보가 어려워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R&D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그 최종 비전과 목표를 보시면, 비전으로는 한국 화장품 산업을 글로벌 화장품 수출 2대 강국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큰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은 화장품 피부 건강 기반 기술을 통해서 K뷰티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가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필수 고부가 가치 기초 소재 개발, 수출 전략 화장품 개발. 내역 사업 이름은 이제 이 부분은 규제된 평가 기술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역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이 지원 사업, 이 내역 사업별로 어떤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사업 목적은 피부과 기반 기술 연구와 필수 고부가 기초 소재 개발을 통해서 국민의 피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화장품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고 사업 규모 및 기간은 총 사업비 5년간 438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에도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올해 신규 과제가 대부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수행하는 과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되면 27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신규 과제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 주체는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기관인 진흥원의 관리를 받고 저희 피부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지원 분야별 예산을 보시면 신규 과제, 올해 지원될 신규 과제 금액이 24억 원입니다. 총 12개 과제이고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가 3개 과제, 필수 고부가 가치 기초 소재 개발 분야가 4개 과제, 그리고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가 5개 과제이고, 저희 사업 총 예산은 150억이 넘는 좀 큰 예산이지만, 대부분의 과제가 계속 과제 지원이고, 신규 과제는 12개 과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는 피부 취약층의 피부 문제를 해결해서 피부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장품 피부 과학 기술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 때 새로운 기전이나 타겟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 성격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수 고부가 가치 기초 소재 개발 분야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기반 기술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거나 필수 고부가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화장품 소재 중에서 기초 소재나 이런 범용 소재들은 국산화된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소재들을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는 중국이나 그 외에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대응하는 그런 평가 기술 지원을 통해서 신규 개발한 소재가 그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쪽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은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나 피부 취약인에 대해서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과 대책 규명, 그리고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근거가 되는 피부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게 피부 취약층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과제를 신청하실 때 화장품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목만 보면 그냥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이라서 피부과 그 교수님들께서 그 피부와 관련된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네, 혹시나 여보세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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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업에서 안녕하세요. 지원하고 있는 방향은 화장품을 네, 네,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기 네,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할 네, 수 있는 피부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피부 네,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네. 환경적 변화 같이 내재적, 외재적 복합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술을 아, 개발합니다. 그때 썼었을 때 특징적 뭐, 대표 피부 유형에 적합한 엉거리진다, 고기능성 엉긴다, 화장품 이렇게 개발의 말씀을 근거가 한 번 되는 하셨었고요. 기초의학적 피부과학적 네, 기술 그래서 그 부분 개발입니다. 잡아드려가지고, 그래서 총 세개 과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환경요인 대응 및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 분야, 이 내역 사업 중에 두 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환경요인 대응 및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이 한 개 과제, 피부 감각 및 피부 유형 맞춤형 조절 기술 개발 과제가 두 개 과제이고, 지원 기간과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3년 이내, 그리고 연간 연구비 3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말씀 분들도 계시고,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면은, 어, 그 마이크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분야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요인 대응 및 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은 다양한 유해 외부 환경요인과 내외적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장벽과 항상성 손상 기전 규명을 통해 피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올해 지원 내용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융복합 표피 진피 개선 기술 개발입니다. 그 피부 감각 및 피부 유형 맞춤형 조절 기술 개발 분야는 특징적 대표 피부 유형에 적합한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의 근거가 되는 기초 피부과학적 기술 개발이고, 이쪽 분야는 좀 더 피부 문제가 있는 그런 피부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합한 화장품 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내용 예시로 든 것은 차세대 외인성 노화입니다.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 그 신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연도이다 보니까 지원 내용 예시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좀 포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좀 쉽게 어떤 연구자분들이라도 좀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좀 브로드하게 제시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꼭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표에 맞는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원 내용 예시 없더라도 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정량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단계 SCI 논문 2건, 특허 출원 1건, 2단계에서는 SCI 논문과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외에 기술 이전 1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피부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면
결국 기술 개발로만 끝나고 연구만 하고 실제로 실용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연구들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2단계에는 기술 이전 한 건을 하도록 최소 정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중복사사의 경우에는 n분의 1을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질적 지표를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JCR 10% 이내의 저널은 중복사사를 한 경우에도 한편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학연 병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한 개 이상 필수여야 되는데 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기업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건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인 내용인데 주관연구개발기관을 2개 이상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 마찬가지인데 그 영리기관, 기업이 최대 수행하는 과제 수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주관 하나, 공동 하나 또는 공동 2개 이렇게 최대 2개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이 제한이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구체적인 화장품 개발 응용방을 표현하라.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 내용이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 성격이기 때문에 이후에 화장품 개발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 국제학회나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한 발표를 권장하고 있고 저희 사업단에서 성과 발표회를 하거나 기술 이전 설명회를 추진할 경우에는 적극 참여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필수 고부가치 기초 소재 개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성장할 수 있는 성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소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산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이 분야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재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와 필수 고부가치 소재를 국산화하는 2개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 분야는 이 글로벌 화장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부가치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성격의 지원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은 그 제목 그대로 국산화 소재를 발굴하고 필수 기초 소재인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소재를 수입 대체하는 그런 소재 개발 분야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 분야는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고 총 지원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연간 연구비가 A형인 경우에는 3억 원 이내, B형인 경우에는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고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에는 3년 이내 3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있는 과제 수는 A형 2개, B형 1개, C형 1개,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최고 수준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은 세계 화장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장품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지원 내용 예시로는 지속 가능 소재 기술 개발 그리고 생물 공정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을 지원 내용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은 기초 소재 중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인데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 내용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A형, B형이 연간 지원 규모가 다른데 B형에 그 지원할 경우에는 개발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상용화하고 등록하는 단계까지의 연구개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 소재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 분야이지만 B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상용화하고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B형을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정량 목표도 논문 특허 출원 그리고 그 ICID 등재, 특허 등록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A형, B형인 경우에는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와 관련된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중에서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는 아니겠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관련한 KCI 등재지인 경우에는 SCI 2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신에 편당 50% 최대
그러니까 두 편 해서 한 편까지만 SCI 논문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지원 대상으로는 주간 연구개발 기관인 경우 산학연형 뭐 전부 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인 경우에는 결국은 어, 소재를 개발해서 수입을 대체해서 상용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모두 한 개 이상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주간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기업이 반드시 이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역시 영리기관이 최대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그 유사한 연구과제가 접수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영역별로 구분해서 선정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그런 과제가 동시에 그 선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 또는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한 시험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상용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성 관련된 목표를 제시하셔야 되고 연구 성과 활용 확산을 위해서 학회나 전시회 발표를 권장하고 있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아니면 인증 절차들, 천연 유기농 인증 같은 공인 민간 인증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야인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중국의 소재 등록 같은 글로벌 규제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수출 전략형 KBT 특화 제품 개발이 이 분야의 지원 내용이고요.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중국 신소재 등록, 그 수출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 평가 기술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수출 전략 제품 개발 분야로 그 시장 다변화를 위한 규제 대응 신원료 및 선행 사업 연계 수출 대응 혁신 제품 개발. 근데 이게 꼭 뭐 규제 대응한 원료가 포함되어야 된다, 선행 사업에 연계돼야 된다 이런 내용은 필수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권장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간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지원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2년 이내, 연구비도 연간 1억 원 이내 총 3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수출 전략 제품 개발 분야인 경우에는 3년 이내, 3억 원 이내 2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최종 목표가 수출 대상국의 규제 대응을 하는 소재 및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 있고, 중국 신소재 등록, 이게 저희가 원래 1차적으로 제시한 이 분야의 지원 목표이긴 했는데, 최근에 중국 수출이 좀 감소하고 EU나 미국, 일본 같은 그런 국가들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국가들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EU나 미국 같은 수출국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기술 지원도 이 부분의 지원 내용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수출 전략 제품 개발은 이중 융합형 화장품 같은 수출 주도형 혁신 제품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수출 전략 제품을 개발하거나 규제 대응한 등록 신원료 그러나 또는 선행 사업과 연계된 수출 전략품 개발하는 것을 지원 내용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정량 목표는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지원은 그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원료 등록이나 제품 등록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 전략적 제품 개발은 그 제품에 대한 인허가 신청과 그 2단계 때는 그 인허가를 완료하고 실제로 그 제품을 수출하는 실적이 있는 것을 최소 정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 분야는 당연히 기업만 가능한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기업만 가능을 하고요. 2개 이상의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구성이 불가능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만큼은 단독으로 과제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기관으로는 산학연병 모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영리기관 최대 수행 과제수 제한도 올해는 수출 인하가 되는 평가기술 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번에 신청하실 때도 총
두 개 과제까지만 원래 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분야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다 드린 이후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그 화장품법에 근거해서 동물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동물 실험 대체 평가 기술이나 인체 적용 시험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출 대상국에서 법률상에 동물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그런 시험 분석과 같이 실제로 시험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인정을 하고 신고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관련된 그 문서 작업 같은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뭐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 그 부대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연구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별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 서식을 보시면 시험 분석 비용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외부 전문기관 활용할 경우에는 시험 분석 비용 견적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그 시장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 관련돼서는 특히나 미리 계획서 제출 전에 요구자료 분석을 실시해서 해당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 항목 목록, 그리고 현재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 기간 중에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간 중에 연구 수행하는 기간 중에 연구가 지연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략 제품 개발 분야인 경우에는 어, 신원료 등록이나 선행사업 연계 관련된 이런 것들을 권장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게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 진출을 위해서 제품 설계 및 유통 계획 같은 시장 다변화 전략을 포함하시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타국의 유전 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 같이 ABS 관련된 국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기사항으로는 뭐 선행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필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출 대상 국가를 수출을 목표로 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수출 대상국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해당 수출 대상국에 실적이 있거나 유통 채널이 확보한 기업의 참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학회나 세미나 같은 발표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특정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인증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공모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개 분야,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필수 보부 가치 기초 소재 개발, 규제된 평가 기술 지원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이 세부적으로 또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는 두 개, 필수 고부 가치 기초 소재 개발은 세부적으로 세 개, 규제된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원 분야별로 규모와 기간, 지원 대상, 과제 구성 요건, 그다음에 선정 과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성 요건에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단독이나 주관 공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는 주관 공동 구성을 하는 것을 필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수출 인허가 되는 평가기술 지원 분야만 단독으로 주관만으로 수행하시는 과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관이 두 개인 과제는 주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제는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간 공동 과제, 주간 공동 위탁은 같은 그 법인인 경우에는 주간 공동을 구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대학교의 교수님 두 분이 주간 공동을 구성하신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기업인 경우에도 법인이 만약에 같은 기업명이 다르더라도 법인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주간 공동을 같이 구성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요건, 방법 및 평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예년과 동일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기업인 경우에 꼭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연구 전담부서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그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기업부설 연구소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저희가 접수 마감할 때 전까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계획서 첨부 서류 중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업술 연구소를 반드시 접수 마감일 이전에 확보를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자격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되고 혹시나 정년 퇴직하셔서 연구 책임자의 자격 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 이후에 그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퇴직 이후에도 고용 유지를 하겠다는 확약서가 주간 공동연구개발 명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제한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3750 여기에 초과되는 연구자분은 과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기관 최대 수행 과제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최대 과제수는 주관으로는 1개까지만 가능하고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관 과제를 1개를 하셨으면 공동 과제 하나까지 더 하실 수가 있고요. 공동 과제를 하나 하셨으면 공동 과제를 또 하나 아니면 뭐 주관 과제까지 하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 꼭 고려를 해서 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이미 선정돼서 진행 중인 과제 포함해서 과제수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되는 평가기술 지원 분야, 수출 인허가 되는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말씀드렸듯이 이 최대 수행 과제수 제한에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그 아이리스를 통해서 과제 신청 평가 관련물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신청하실 때 접수 전에 필수 이행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 이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1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획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때 뭐 관련된 입력 정보를 작성하시고 계획서를 등록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주간 연구 개발 기관에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시게 돼 있고 그 기관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계획서 제출하는 것을 승인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까지 마치셔야 과제가 접수돼서 평가 대상 과제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 자료로는 저희가 그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그리고 뭐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것들을 그 저희 공지할 때 첨부자료 다 포함해서 넣어드렸는데요. 그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 외에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이리스 접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과제 접수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가 접수가 되면 평가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RFP에 관련된 요건들을 검토를 하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평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 3배수 이상이 만약에 과제가 접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서면 평가를 실시를 하고 만약에 3배수 이상 과제 접수가 안 되면 서면 평가 없이 바로 발표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배수 이상이 되면 서면 평가를 통해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별해서 발표 평가를 넘기게 되고요. 발표 평가에서 그 평가를 한 이후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종합 심의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선정 결과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정된 과제와 협약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과제가 2월 5일까지 인증은 이제 2월 6일까지인데 이때까지 과제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사업단에서 2월 7일부터 12일 정도까지 사전 선별하고 서면 평가를 2월 말쯤에 실시를 하고요. 발표 평가를 3월 중순 정도까지 발표 평가를 해서 3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3월 말 정도에 선정 결과를 공고해서 협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경쟁률 공지나 발표평가 대상 과제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일정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예년에는 수입 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D형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D형 5억 원짜리 과제가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기존 경쟁률을 고려했을 때 이 D형은 올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원 내용 예시는 비선정 과제로 충분히 지원된 내용은 제외하고 신규 주요 분야를 추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지막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 지원 내용 예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원 대상으로는 동일하게 영리기관 동시수행 과제수를 제한했는데 수출 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는 이 제한이 미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제를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평가에도 못 들어가시고 사전 선발에서 탈락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유를 이제 주로 보시면 RFP의 주간연구개발기관 자격을 미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학연병 주관 기업으로 반드시 구성하셔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기업이 주관으로 구성을 하신다거나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기업 참여가 없거나 이러면 RFP 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공동연구개발 과제를 미구상한 경우에 반드시 공동과제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탈락이 되고요. 이 간혹 모르시고 그냥 주간 과제 내에 이 과제가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간 과제 내에 공동과제 따로 구성하실 수 있는 그 탭이나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서 꼭 공동과제를 따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필수 서류 미제출한 경우,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법인번호가 동일한 경우로 구성한 경우,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참여한 경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그 어떤 보완의 여지를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그 탈락을 보통 탈락을 시키고 있고요. 민간 부담금이 혹시나 이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이게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과제를 접수를 받고 있고 기준에 미달한 목표를 설정한 경우 최소 정량 목표를 미만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이 과제가 나중에 선정된 이후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최소 정량 목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절차 방법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경쟁률 관련된 공고 드린다. 그리고 선정 종료 이후에는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소형 및 중형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대부분 5분으로 선정이 되셔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모든 평가위원님들의 점수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최종 점수에는 서면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 평가 점수는 미반영이 되고요. 발표 평가 결과만 가지고 최종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면 평가 이후에 발표 평가 일정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고려해서 발표 자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간중간 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 팁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관련해서 지원 취지, 목표, 내용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 RFP상의 최소 정량 목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이상으로 당연히 목표를 제시하셔야 되고 실제로 달성하실 수 있는 이런 목표인지도 꼭 감안하셔서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요. 특기사항, 권장사항 확인해 주시고 첨부서류 반드시 필수 그리고 해당하는 첨부서류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산 입력은 그 단계별로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연구수당 간접비 같은 부분은 나중에 변경하실 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 계획서 진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그 연구실 운영비 관리 계획이라든지 신규 연구자 인건비 현금으로 편성하실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산 입력 사항은 그 HWP 파일 작성과 별도로 그 아이리스에 직접 입력하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력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부 첨부 서류 나중에 뭐 기획서 제출하시다가 나중에 첨부 서류 이거 내야 될 게 많네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빨리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 팁은 그 자료로 나와 있는 내용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실제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그 준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자료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셔서 계획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말씀드린 대로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을 거고요. 이때까지가 실제로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기간입니다. 이 2월 6일은 이 계획서 이미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주간 연구기관이 인증을 마감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뭐 계획서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이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감 시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작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일정 맞춰서 제출 못 하시고 나서 좀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다 로그에 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연장해 드리고 연장을 안 해드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감 시간 꼭 경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계획서만 제출하시고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에 맞춰서 연구기관 인증까지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은 작년 신규과제 경쟁률입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과제를 지원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특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제시했는데 그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실제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제출 서류 목록은 저희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그 첨부 서류, 그 서식 작성하셔야 되는 서식이 계획서와 첨부 서류가 그 압축 파일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안녕하세요. 자료 공유가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아래 메뉴 중에 보시면 회의 정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그 첨부 파일, 어태치먼트 파일로 업로드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관과 공동기관의 연구비 비율이 최소 최대 규정이 있냐고 하셨는데 이 최소 최대 구분하는 규정은 없고요. 보통은 근데 평가하실 때 주관기관이 당연히 연구개발비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 단계에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동연구 참여자도 아이리스에 입력할 부분이 있냐고 하셨는데 공동연구 책임자분도 그 관련된 이력사항들 당연히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차세대 외인성 노화는 환경요인 대응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사업단에 연락을 따로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대학 내에서 주관 공동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같은 대학 교수님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시려면 그 주관 내에서 같이 연구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 형태로 구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따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스피커를 아마 꺼놔서 말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음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구원 최소 참여 기준이 있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그 참여율의 개념은 이미 이제 그 혁신법상에서 폐지가 됐고요.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제한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원 내용 예시와 별개의 연구개발인 경우에 최종 목표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 내용 예시는 저희가 그 좀 지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표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면,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RFP상의 최소 요구 성과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 SCI 논문 같은 경우에는 등록까지 맞춰야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논문 그 등재까지입니다. 공동연구한 기업연구소의 최소 민간 부담금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 따로 공동 따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민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제시되어 있는 그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모 안내서에 보시면 기업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어,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사용하시는 연구비의 그 비율대로만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 없고요. 그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그 기업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작성 분량 제한이 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제한까지는 아니고 그 지원 분야별로 권고하고 있는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는 공모 안내서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마 시장이 아마 그 지금 또 설명회 시간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 만약에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그 연구자 분들께서 그 저희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가 공고 안내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면 발표 자료 다운 가능하냐고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그 지금 탭에서 회의 정보 탭에 들어가시면 그 어태치먼트 파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그 링크도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접속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